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논리 최적화에 대한 아주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불린 식을 이리저리 변형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불린 엘저브르에 있는 여러가지 띠어럼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더 간략화된 식을 얻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이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그 한계점은 과연 최적화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더 최적화할 여지가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러가지 정리들 중에, 여러 법칙들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적용해야 되고 또 어느 텀과 어느 텀 사이에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개입해서 이렇게 실수가 중간에 개입할 소지가 큰 거죠. 그래서 최적화의 여부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서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소개해주는 방법이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최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거의 실수하지 않고 할 수가 있고, 또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대로 하면은 반드시 최적화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해 온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방법을 배우고 나면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하려는 방법도 한 가지 단점은 있는데, 이것은 변수의 개수가 5개를 넘어가면 좀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적화하려는 목적은 sum of product 형식의 식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 레벨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수식을 최적화해 왔는지 그 방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진리표로 함수 f가 주어져 있는데 sum of minterm 형식으로 일단 주어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interm m0, m2, m4, m5, m6의 합으로 표현되는 f 함수가 있는데, 자, 이 f 함수의 민텀들을 수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적어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민텀들은 모든 변수들이 다 나타난 식이니까 여기서 뭔가 리터럴이 한 개 차이 나는 프로덕트 텀들끼리를 결합해서 리터럴 수를 하나씩 줄여가는 거죠. 자, 여기 지금 M0하고 M2하고를 두 개를 결합하면은 X2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 띠어럼은 이거죠. A, B, and A, B 바는 A다 하는 이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M0와 M2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X2라는 리터럴을 X2 바라는 리터럴을 이제 X2라는 리터럴을 변수를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 프로덕트 텀과 또 이 프로덕트 텀 M4와 M6를 두 개를 결합해서 X2 변수를 또 역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X1, X3 바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를 보시면은 다시 X3 바가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X1이 한쪽은 바가 있고 한쪽은 바가 없어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다시 X1이라는 변수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X3 바가 되겠습니다. 아직 최적화되지 않은 프로덕트 텀이 여기 있는데, 이 프로덕트 텀 M5는 M4와 결합을 해서 X3 변수를 없애고 X1, X2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3 바와 x1, x2 바의 합으로 f 함수가 최적화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여기 x3 바가 어떻게 나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m0, m2, 그리고 m4, m6 이 네 개를 결합해서 x3 바가 됐습니다. 근데 m0, m2, m4, m6를 표현하는 민텀들을 그 형태를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x3 바, x3에 전부 다 프라임이 붙어 있고요. 나머지 x1과 x2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집니다. 네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가지죠. 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까 했던 과정에서 m0하고 m2를 두 개를 결합해서 x2를 삭제를 했고요. m4하고 m6를 결합해서 또 x2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x1, x3 바가 남고 여기서는 x1 바, x3 바가 남아요. 여기서 다시 두 개를 또 결합해서 x1 자리를 지우고 그래서 남는 거는 x3 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x1, x2 바를 얻어낼 때도 생각해 보면은 이 공통점이 M4하고 M5를 결합했는데 이 공통점이 x1, x2 바가 같다는 겁니다. 같고 차이가 나는 거는 x3 바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어지고 공통 부분은 살아남아서 간략화된 식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규칙 A, B 바, N와 A, B 이런 형태를 찾아내 가지고 B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없애가는 거죠. B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에서 썼던 경우는 이 B에 해당하는 것이 한 개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변수를 하나씩 지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은 3개짜리인 함수인데 여기서 처음에는 두 개를 결합하면은 변수가 2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끼리를 또 결합하면 변수가 1개가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변수 1개조차도 남지 않으면은 이제 상수가 돼 버리는 거죠. 상수 함수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수 하나만 다른 두 개의 프로덕트 텀의 페어를 찾아내는 것이 이 미니미제이션의 핵심 오퍼레이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굉장히 많은 민텀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을 때 어떤 거하고 어떤 거하고를 페어링을 해야 될까 이거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썸 오브 민텀으로 주어진 식을 최적화된 썸 오브 프로덕트로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변환할 수 있을 거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하려는 새로운 방법의 핵심적인 도구가 K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카르노맵을 줄여서 K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카르노맵이 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카르노맵은 진리표를 2차원으로 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표는 1차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변수의 개수가 2개라면은 00, 01, 10, 11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함수의 값을 뭐 0, 1, 1, 0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진리표인데 이 진리표를 2차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x1 변수하고 x2 변수의 변화를 가로 방향으로는 x1 변수가 바뀌는 거고 세로 방향으로는 x2 변수가 바뀌는 걸로 해가지고 0, 1, 0, 1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칸이 4개가 생기잖아요. 이 4개의 칸에 각각 자, 그 함수의 값을 적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칸은 x1이 0이고 x2가 0이 되는 곳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요 f 값을 적게 되죠. 그러니까 0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x1이 0이고 x2가 1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해당한 거죠. 요 함수의 값 1을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x1이 1이고 x2가 0이고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죠. 함수 값이 1입니다. 요 값을 쓰는 거고 마지막으로 x1, x2가 다 1인 경우니까 요걸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보기 쉽게 쓰면은 0, 1, 1, 1 이렇게 되는 것이 K맵이다 이런 말입니다. 변수가 두 개일 때의 K맵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기고 셀이 4개가 있고 각각의 셀이 진리표의 각각의 줄에 해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되고요. 이것은 민텀으로 매핑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M0, M1, M2, M3 각각의 민텀이 입력인 경우에 함수의 값을 여기다가 이제 적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자, 이렇게 그 2차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이 성질입니다. 인접한 셀들은 단지 하나의 변수만 서로 다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칸에 해당하는 어떤 입력 조건이 있겠죠. 변수의 입력 조건.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어떤 변수의 입력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각각 상징하는 민텀들이 있을 건데 두 개의 민텀이 하나의 변수만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x1 바, x2 바인데 이쪽은 x1하고 x2 중에 하나만 다르다는 거죠. 지금 가로 방향으로는 x1이 달라지니까 x1이 달라서 x1, x2 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로 방향은 x2가 다르죠. 그래서 이 자리는 x1 바, x2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또 하나가 다르니까 여기는 x1, x2가 되는 거죠. 자, 또 위아래로 틀리죠. 한 변수만 틀리죠. x2만 차이가 납니다. 위아래는. 이렇게 해서 인접한 셀들은 단 하나의 변수만 형태가 다르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민텀들을 쭉 열거를 하고 그 열거된 민텀들을 더 합쳐서 더 간단한 식으로 유도를 할 때 변수 하나만 차이가 나는 민텀들을 서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더 간소화된 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하나만 차이가 나는 민텀들을 발견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K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의 출력값을 쓰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출력값이 1이라고 적힌 부분들이 서로 인접해 있으면은 이 두 개가 함수의 출력을 1로 만들면서 또 이 두 개가 입력 조건이 변수 한 개만 다를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더 간단화된 식을 얻을 수가 있구나. 변수 하나를 줄일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접했다는 것의 의미는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을 의미하고 대각선 방향으로는 인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접한 셀은 같은 줄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그 컬럼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인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한 그 민텀들끼리 함수의 출력을 1로 가지는 게 되는 경우 그 셀들을 그룹핑을 해서 간략화된 식을 빨리빨리 찾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변수 2개짜리인 K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가 2개라면은 입력의 경우의 수가 4가지고 민텀이 이제 M0부터 M3까지 있죠. 아까 앞에서 잠깐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 방향으로는 x1 변수, 세로 방향으로는 x2 변수의 값이 바뀌니까 여기서 각각의 줄을 매핑을 하면은 줄의 번호를 0, 1, 0, 1, 2, 3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변수의 값이
값이 1을 만들어주는 민텀의 번호 M0, M1, M2, M3 해당하는 조건일 때 1이 되는 민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줄의 이름을 대신 삼을 때 민텀을 갖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가 M0, M1, M2, M3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민텀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을 만들어주는 조건 민텀식 x1바 x2바 x1바 x2 x1 x2바 x1 x2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이런 진리표가 있을 때 K맵을 만들어라. 이 진리표를 K맵으로 표현해라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M0, M1, M2, M3니까요. M0, M1, M2, M3 이렇게 해서 K맵이 얻어지고요. 또 다른 진리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해보면은 M0, M1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0이 M2, M3 이렇게 되겠죠. 자, 변수 3개짜리인 경우입니다. 변수 3개짜리 K맵. 변수 3개짜리 진리표는 경우의 수가 8가지입니다. 자, K맵을 이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가로 방향으로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x1, x2 변수의 값이 변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0, 0, 0, 1, 그 다음에 여기가 1, 0이 아니고요. 1, 1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접한 두 개의 셀들끼리는 변수의 값이 하나만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차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x1, x2가 0, 1이면 그 인접한 것에 1, 0이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 중에 1, 1이 1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 1에서 x2 자리가 바뀐 게 이제 1, 0죠. 1, 0. 그리고 이제 1, 0하고 0, 0하고 이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도 서로 인접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자, x1이 1이고 x2가 0인 자리고 여기 끝이 둘 다 0인 자리니까 x1 자리만 하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아래 방향으로는 x3가 위는 0이고 아래는 1인데 여기에 이제 민텀 번호에다가 1씩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M1, M3, M7, M5 돼서 순서가 M0, M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M2, M3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M4, M5 그 다음에 일로 와서 M6, M7 해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셀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민텀식을 그대로 써보면요. x1, x2, x3가 다 바인 경우고 여기는 x1바, x2바, x3 이런 식으로 해서 민텀의 식을 여기다가 매핑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x1, x2 프라임, x3 x1, x2, x3 프라임 여기는 x1, x2, x3 해서 M7이 요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 좀 특이하죠. 요걸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아래쪽은 x3가 1인 경우고 저 이쪽 뒤가 x1이 1인 경우고 가운데가 x2가 1인 경우다. 이렇게 식을 이 표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칸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x1이 1인 부분 여기는 x1이 1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x2가 1인 부분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x3가 1인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입력 변수 3개짜리 진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값을 어떤 식으로 대입하냐면은 M0, M1, M2, M3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왔고요. M3 그 다음에 M4, M5, M6, M7 이 표가 잘못됐네 그죠? 여기에 M7이 0, 1, 0, 0 그 다음에 1, 1, 0, 1이니까 0,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틀렸어요. 수정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를 보면은 요것도 이제 또 다른 예인데요. 1010 되죠? 1010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1101 110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0, 1이 와야 되니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력 변수 4개짜리의 K맵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는 x1과 x2 변수의 값이 변화하는 거죠. 00, 01, 11, 10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뒤에 요 두 줄은 x1이 1일 때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두 개는 x2가 1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세로 방향으로는 00, 01, 11, 10 x3와 x4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두 개는 x3가 1인 거고 가운데 두 개는 x4가 1이 되는 그러한 x4가 1일 때 민텀들이 여기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0 민텀 번호로 0, 1, 2, 3 이렇게 되고요. 4, 5, 6, 7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15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 순서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진리표를 K맵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자, 여기에 0100인데요. 01 순서가 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111인데 이것도 1111 해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제가 쓴 이 부분이 민텀 번호 7번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100이 0100 이렇게 나타났죠. 마지막으로 12번, 10번이 0이죠. 12번, 13번, 14번, 가운데가 이제 15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0100인데 0101 0101 요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제 보시면은 맨 마지막 셀이 여기 가운데에 M15가 요 자리에
보겠습니다.